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서사갈래인데요. 자, 갈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전후소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유예라는 소설도 전후소설이라는 특징 때문에 같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얘들아, 이 소설의 시점인데요. 시점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 배경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후소설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현대소설 중에 전후소설이면 대체로 뭘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컸던 전쟁, 한국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은요, 인적, 사람의 흔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떤 산이야? 매우 깊은 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주제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뭘까요? 자, 지금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주대위는요, 끊임없이 살고자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인간의 의지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굉장히 간결하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우화적인 장면이 중간에 등장해요. 우화적이라는 건 뭐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표현하는 장면을 통해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보면서 시점을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이게 바로 뭐? 그러죠. 공간적 배경. 그 다음 얘들아, 전쟁 중 이게 바로 뭐? 네, 시간적 배경입니다. 낙오된 게 무슨 뜻이죠? 네, 중간에 뒤쳐졌습니다.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 이렇게 세 명이야.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자, 누가 등장하죠? 현중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인물에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체크해 놓을게요. 현중이는 뭐 해달래요? 주대위한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달라고 은연중에 압박을 합니다. 자, 현중이 성격 어때요? 그렇죠. 현실적인 성격이기는 해. 그렇지만 매정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현중이의 성격은 현실적이지만 매정한 성격이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을 버리는 성격이에요. 그 매몰찬 성격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질문할게요. 은연중이 무슨 뜻이야? 대놓고 말했어? 아니죠. 눈치를 준 거야. 자, 그런데 주대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를 외면해요. 왜죠? 주대위는 뭐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계속 외면해오고 있어요. 자, 결국 현중이는 밤에 두 사람을 버리고 몰래 떠나. 자, 현중이의 성격 어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실주의적이기는 하지만 매몰찬 성격입니다. 그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김일등병이 혼자서 주대위를 업고 이동합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김일등병 성격 어떻니? 김일등병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현중이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죠? 현중이는 버리고 도망갔어. 하지만 김일등병은 자신이 그 사람을 업고 이동하는 걸 보아하니 김일등병의 성격은 굉장히 인정이 많은 성격이에요. 자, 은영중 무슨 뜻일까요? 남이 모르는 가운데라는 뜻이죠. 남이 모르는 가운데. 자, 김일등병은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다에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소설에서요. 이렇게 주어의 시작이 나가 아니라 제3자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3인칭 서술자다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선 더 이상 3인칭 시점이니 1인칭 시점이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인칭 서술자가 작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놓을게요. 자, 김일등병은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는데 맨발로 산길을 걷는 건 힘들지만 자, 무슨 마음이 든대요?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서 건딜 수가 없었대. 자, 이거 지금 누구의 속마음일까? 근데 김일등병의 속마음을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음에도 다 설명해주고 있네?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인물의 속마음까지 밖에 있는 서술자가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빈칸에 시점이 있었죠. 그 시점 칸에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졌어? 지금 김일등병 뭐 하고 계세요? 업고 이동해. 근데 얘들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산속에 혼자 낙오됐기 때문에 주변에 아군이 있는지 아니면 적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야.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근데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심지어 다친 성인 남자까지 업고 가야 돼.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러면 적어주세요. 주대위를 뭐 하기 때문에? 네, 주대위를 업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내배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운 땅만 밟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맨발로 산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눈에 계속 보이는 거는 인가가 안 보여. 인가 무슨 뜻일까?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고요. 뭐밖에 안 보여요? 끝없는 산봉우리, 계곡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살 수 있을까? 확신이 들어? 잘 안 들어요.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포소리 대신 아군의 포소리가 왜 갈망이야? 근처에 아군이 있으면 나 살 수 있거든. 그런데 뭐밖에 안 들려? 고즈넉함밖에 안 들려요. 고즈넉함이 뭐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함을 고즈넉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일등병의 거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떤 상황? 극한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삶의 희망을 의미하는 소재 두 가지 위에 찾아서 한번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보실까요? 두 가지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나름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로 찾으셨을 것 같아요. 인가와 아군의 포소리. 이게 있으면은 살아갈 희망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적막감을 느끼면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있죠. 그 다음에 김일등병의 거친 숨소리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주대위는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주대위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주대위는 혹시라도 주변에서 뭐가 들릴까봐? 아군의 포소리가 들릴까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주대위의 성격 어떻니? 굉장히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죠? 그럼 얘들아, 동시에 지금 김일등병이 나를 업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는 책임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총 두 가지의 이유예요. 하나는 주대위의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상황에서 비롯된 책임감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점점 김일등병은 거의 기어가는 수준입니다. 무슨 상황이죠? 김일등병이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주대위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이는 만큼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대위는 혼자서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야? 김일등병이 무슨 상황?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죄송해요. 네, 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한 번은 주대위가 저리가 물을 마시자고 했는데 김일등병 물이 어딨나 싶었대. 자, 그런데 주대위가 말하는 대로 가니까 샘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자, 요걸 통해서 주대위는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이후 사건에서 김일등병이 못 듣고 있는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이걸 주대위가 듣는 사건과 유기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하루 종일 걸은 게 겨우 10리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이야? 너무 지쳐서 많이 못 갔다는 뜻이에요. 먹은 것도
아무것도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점점 김일등병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자, 요거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나름의 이유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주대위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의탁해야 돼? 김일등병한테 의탁해야 돼. 근데 김일등병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그 말은 아군을 발견하기도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삶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지겠습니다. 자, 저녁 때쯤이 되었습니다. 질문할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설이 전개되고 있나요? 네, 그쵸. 자, 어느 능선을 돌아갔대요. 능선이 무슨 뜻이냐면 산 등성이를 따라 이어진 선을 말해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옆에 까마귀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 낭떠러지가 있네. 그러다가 낭떠러지 아래를 봤는데 뭔가를 쪼아먹고 있었거든요. 그 알고 보니까 뭐였어? 네, 현중이의 시체였습니다.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은 셔츠고 군화를 신고 있었어. 자, 그렇다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중이는 군복 바지 입었죠? 군화까지 신었어요. 근데 지금 김일등병은 뭐까지 벗었어?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라서. 근데 적어도 얘는 옷은 갖춰 입고 있잖아.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현중이는 그래도 지금의 김일등병보다는 덜 지친 상태였다는 거죠. X입니다. 근데 얘들 한번 볼게요. 그런데 까마귀가 시체 얼굴에 붙어서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뭘 쪼아먹었을까요? 누나를 파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 자, 이 까마귀 얘 눈치를 챈 거야. 뭘 눈치챘어? 아, 저기에 식사가 또 있네. 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까마귀 인간 두려워하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이 없어서 떼꾸나게 얘들아 떼꾸나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이 쑥 들어가고 생기가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새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밤샜다고 해서 눈이 쏙 들어갈 그럴 시기는 아닌가? 이제 저도 한 25살쯤 지나니까요. 밤을 셀 엄두가 안 나. 좀만 늦게 자도 눈 속이 움푹움푹 패요. 떼꾸내지는 거죠. 이 상황입니다. 검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렇게나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런데 체크할 겁니다. 두 사람의 속마음이 등장을 하죠. 무슨 마음이 들어?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허청거리다가 뭐야? 휘청거리며라는 뜻이에요. 휘청거리면서 걸어가서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 근데 까마귀는요, 돌을요, 피해서 잠깐 날아다가 다시 돌아와. 왜 이러는 거야? 지금 까마귀는요, 밥이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등병은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해? 시체로부터 까마귀를 떼어내려고 하고 있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일등병이 돌을 던질 이유 먼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그래도 자기를 버리고 갔어도
그 전까지는 뭐였어? 생사를 같이 했던 동료였어. 그래서 동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죽은 동료의 뭐라도 지켜주고 싶은 거야? 시체라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실 김일등병이나 주대위나 둘 다 죽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 그래서 까마귀를 쫓으면서 동시에 뭐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일단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뭘 표현하는 거야?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허청거리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김일등병은 뭐 했어요? 쓰러지듯이 누워버렸어. 무슨 마음이었을까? 당연히 얘들아, 날 두고 떠나간 동료가 죽어있어. 체념스럽죠? 또 동시에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절망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체념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를 돌아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주대위죠? 주대위는 눈을 감은 채 번듯하게 누워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김일등병은 무슨 생각이 들어? 김일등병은 오히려 치열한 싸움터에선 생각이 안 나. 왜? 당장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총을 쏴야 되니까 죽음의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죽음과 가까이 느껴졌대요. 얘들아, 여기 부분 제가 체크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시험 문제에서 내기 좋죠. 내용 일치해서 물어보기가 좋습니다. 김일등병은 이미 치열한 싸움터에서 죽음을 느꼈다. 맞아요? 아니죠. 오히려 잊기 마련이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내일쯤은 까마귀의 눈이 내 눈알을 파먹을 거야.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체념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주대위의 심정을 정리해보면 체념의 정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김일등병은 무슨 생각이 들어? 차라리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기보다는 차라리 뭐 하고 싶어?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 무슨 마음이야? 혼자 남겨지면 더 무섭고 더 두렵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요, 이 김일등병은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하여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느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뭐가 훨씬 더 무서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그쵸? 그죠? 죽음 그 상태, 이 상태 그 자체보다는 죽음에 이르르는 과정이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요, 혼곤이 자고 있었습니다. 혼곤이 무슨 뜻?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프게 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흐릿하게 잠속으로 빠져들었던 김일등병은 자,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주대위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대위가 무척 쇠진한 표현으로, 얘들아, 쇠진하다 무슨 뜻이에요? 기력을 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점점
쇠퇴했어. 그래서 얘들아 다할 진짜 기억나세요? 소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력이 그래서 쇠진한이란 뜻입니다. 쇠진한 목소리로 포소리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포소리야. 포소리는 뭐? 일단 첫 번째 지금 포소리라는 걸 보아하니 아군의 포면 뭐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삶의 희망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 멀리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포성이 뭐겠어? 대포소리죠? 대포소리가 들리지만 아군의 포지만 어때요? 너무 멀어요. 40리는 좋게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거 때문에 이 포소리가 삶의 희망을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때요?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무엇을 줘? 실망을 주는 존재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40리는 거뜬히 업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실망감이 생기는 상황인 겁니다. 자, 옆부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김일등병은 도로 뭐 해버렸어?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자, 김일등병 속마음 어땠을 것 같니, 얘들아?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얘들아 뭐라고 쓸 수 있어? 실망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김일등병이 아마 실망감을 느꼈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물의 행동을 통해 그 인물의 정서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시 방법을 뭐라고 하죠?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간접 제시의 특징은 뭐냐면 서술자가 직접 언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주대위의 입장입니다. 주대위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대. 이때 말하는 각각으로는 무슨 뜻일까? 시시각각할 때 그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초 단위로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우선 상념의 뜻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상념의 내용 자체를 얘기를 해보자면 자, 지금 계속해서 현중이가 뭐라고 얘기했어? 눈치 줬어? 직접 죽으세요. 그걸 눈치를 줬죠. 근데 주대위는 그거를 받아들였어?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었어? 모른 척하고 있었어.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요 아군의 포소리가 너무 40리까지 가기엔 멀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죽으면 쟤 혼자서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 어떤 상념의 내용 자체는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뭐 해야 된다는 생각?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 아무래도 내가 진작 죽었으면 현중이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주대위가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무슨 얘기했어? 현중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현중이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현중이에 대한 적어주세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얘들아 두 번째는요. 또 밑에 나와 있죠. 김일등병이 혼자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등병 혼자라면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를 알려줬어. 그리고 나서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느낌이 들어? 지금 주대위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나? 굉장히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태죠. 근데 그때 뭐가 들려와요?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가 되겠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 개 짖는 소리였어요. 근처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인가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사건이 극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럽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하면서 자, 김일등병만이 고개를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러다가 그쳤던 소리가 또다시 들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아, 김일등병 귀에는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 아직 주대위는요, 삶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소리를 다 듣는 거야. 반면에 김일등병은 약간 반쯤 포기했어. 체념이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못 잡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일등병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자, 개 짖는 소리의 의미는 바로 뭐겠어? 근처에 뭐가 있다는 걸 암시해준다? 그렇죠. 근처에 인가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또 동시에 두 번째는 뭐야? 주대위는 그동안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강인한 생존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대위가 가진 강인한 생존의 의지가 뭐 하게 된 거야? 현실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등병은 벌떡 일으켜서 무릎으로 걸어갔어. 왜? 혹시라도 살 수 있으니까. 자,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인가가 있음에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뭐야? 여전히도 김일등병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래서 뭐해? 도로 다시 뒷걸음질 쳤대요. 그러니까 뭐야? 계속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대? 뭐야? 이거를 환청으로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에. 자, 근데 주대위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주대위는요, 김일등병한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대요. 그게 뭘까? 여기서 말한 그 무엇이 뭘까? 삶에 대한 의지겠죠? 그쵸? 그 동시에 나도 그거를 받고 싶었대요. 뭐야? 내가 지금 다치고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도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럼 얘들아, 주대위의 마음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김일등병이 지금 자기를 위해 뭐 하는 중이야? 희생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김일등병을 향해 뭘 주고 싶어? 삶의 희망을 주고 싶어요. 자, 근데 또 두 번째입니다. 뭐 하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도 뭐 하고 싶어? 희망을 가지고 싶어. 자, 그랬더니 김일등병이 드러내오며 혼자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말을 한번 쭉 읽어볼까? 삶에 대한 희망 어때요? 없는 상태죠. 질문할게요. 자, 없다는 건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어떤 제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물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거 무슨 제시? 잘했어요. 간접 제시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죠?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지. 그는 누구예요? 김일등병입니다. 자, 근데 권총 소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대위가 쏜 소리였어. 왜? 권총 소리를 통해서 김일등병을 뭐 하려고? 일으켜 세우려고.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둠 속에서 주대위가요. 권총을 겨눈 채 또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주대위는 왜 권총을 겨눈 거야? 나 살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김일등병도 살고 싶게 해주고 싶었죠. 근데 지금 김일등병은 어떤 상태야? 희망을 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라도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그걸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필이면은 나를 위해 희생해주는 고마운 김일등병에게 권총을 겨눈 이유는 바로 누굴 살리기 위해서? 김일등병을 살리기 위한 어떤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등병은요, 당연히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근데 하란 대로 해야 되지. 왜냐면 지금 권총이 나를 겨누고 있으니까. 여기서 죽을 수는 없죠. 걸어라 하면서 지금 뭐가 왔어? 갑자기 뒤에 엎혀있던 주대위가 권총을 이렇게 갖다 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협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성이를 넘어서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갔더니 잠깐만 서봐! 라면서 계속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대위가요. 그 소리를 좀 잠깐 듣고 난 다음에 뭘 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 잠깐만! 앞으로! 이러면서 계속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놓는 동안에도 자, 김일등병의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여전히도 김일등병은 주대위가 뭘 듣고 있다고 생각해? 환청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야? 여전히도 김일등병에게는 삶의 의지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왜? 이 개 짖는 소리가 의미했던 게 뭐니까? 삶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자, 혹시 주대위가 뭘 들었다고 생각해? 그쵸? 얘 지금 환청 듣는 거 아니야? 죽기 전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뭘까? 그냥 차라리 가만히 누워서 곱게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얘들아, 김일등병의 심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심리입니다. 지금 어리둥절하죠? 사실은. 그래서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또 동시에 무슨 생각도 들어?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원망스럽죠? 그래서 의문과 원망의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밑으로 갈게요. 하지만 걷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 왜? 뒤에서 권 선생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권총 선생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뭐가 느껴져요? 귀 뒤에서 느껴지는 권총의 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뭐 하고 있어요?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라도 옮겨놓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원래 권총은요, 생명의 위협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작품에서는 이 생명의 위협이나 다름없는 권총이 사실상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 밑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그제서야 뭐도 들려? 김일등병의 귀에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바로 뭐? 개 짖는 소리야.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짐작은 안 됐어. 자, 밑으로 갈게요. 입에서는 단내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달려본 적 있으세요? 숨이 차오르도록 달려본 적 있어? 아니, 학교에서 체력장 안 하니 요즘은? 체력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안 하는구나. 제가 학창시절에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는 거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철봉에 매달리기, 뭐 단거리 달리기 50m, 아니면 좀 장거리 달리기. 운동장을 뭐 한 5바퀴인가 돌았던 것 같아. 안 하니?
요즘 안 하는구나. 근데 제가 정말로 체력 능력이 엄청 부족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예를 들어 철봉에 매달리기 0초. 그냥 시작하고 바로 떨어져. 50m 달리기. 보통 여러분 50m 몇 초 나오세요? 저 50m 14초가 나와가지고 50m 14초면 되게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날 장난하는 줄 알았어, 내가. 나보고 한 번 더 달리래. 15초가 나왔어. 그래서 전교 꼴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잘했던 게 뭐냐면 오래 달리기를 잘했어. 근데 오래 달리기의 단점은 뭐냐면 뛰고 나면 피만 나. 뭔지 아시죠? 이 목에서. 근데 거기 상태에서 더 달리잖아요? 그럼 입에서 뭔가 단내가 난다? 그게 말하는 그 단내야.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단내는요. 몸에 열이 올라. 몸에 열이 올라. 그래서 어디서 나냐면 입이나 코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엄청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에서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은 거름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은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 지금 누구의 상태를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김일등병의 상태를 누가? 서술자가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거 직접 제시일까 간접 제시일까? 이거는 직접 제시예요. 왜? 서술자가 언급을 해줬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직접 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를 구별하려면 이게 서술자가 대놓고 말해준 건지 아니면 서술자는 단지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했을 뿐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지만 쉴 수도 없어요. 왜죠? 계속해서 내 귀에는 뭐가 있어? 권총이 있어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대의 협박이 아니었어도 김일등병은 충분히 갈 수 있었다. 아니죠.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나요? 제가 한 1년 정도 복싱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복싱장 관장님께서는 국가대표 출신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도 훈련을 열심히 시키셔. 나도 훈련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내고왕이었어요. 뭐냐면 관장님이 회원님 3세트 하시죠? 그러면 저는 2세트 안 될까요? 항상 내고해. 그러다가 제가 운동량이 조금 늘어서 관장님이 시키는 걸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래서 관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 그 관장님이 칭찬해주면 좋아서 더 해. 문제인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어느 날부터는 복싱장에 갈 때마다 운동이 끝나기 직전이 되면 땅이 울렁거리고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야.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있지. 땅이 울렁거려. 진짜 뻥 안 치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 그 눈앞이 안 보여. 그러다 결국 전 토했거든요. 왜 이렇게? 네, 여하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무슨 상태인지 이제 알겠어. 내가 복싱장을 다녀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알겠어. 눈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정말로. 가볼게요. 이렇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굉장히 지금 무슨 상태야? 지쳐있는 상태죠. 그런데 뭐가 보여요, 갑자기?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 그 다음에 사람의 그림자. 그 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했던 것들은 다 뭐죠? 이게 다 뭐야? 삶의 가능성. 내지는 뭐야?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갑자기 권총 끝이 사라지면서 무겁게 내려앉았대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주데이가 사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작품이 왜 독특하냐면요. 보통 6.25 전쟁을 다루고 있는 다른 소설들은 전쟁에 임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해요. 기억나세요? 대표적으로 광장. 기억나시나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이념 갈등의 한가운데에 묶여있던 상황. 근데 이 소설은요. 다른 전쟁 소설과는 좀 다릅니다.
직접적인 싸움 장면이나 이념 갈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등장해? 오로지 살고자 하는 한 인간의 의지를 보여줄 뿐이라서 독특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인물들의 주요 행동과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들의 성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주대위의 성격의 행동부터 볼까요? 큰 부상을 입은 어떤 상황이야?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무엇을 버리지 않아요? 의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김일등병에게 뭘 주고 싶어? 희망을 주고 싶어서 권총을 겨누며 걷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격이 어떻다?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김일등병 가보겠습니다. 뭐 해요? 사실 혼자서 가도 살 가능성이 많지 않아. 근데 누구를 업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뭐 하는 중이야? 네, 희생하는 중이에요. 게다가 자신을 배신한 현중이의 시신을 좀 지켜주려고 해. 나름의 동료애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성격 어때요? 굉장히 자, 그 다음에 현중이의 성격은요? 야반도주했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냉정합니다. 이렇게 성격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제가 보기에는 현중의 성격이 현실적인 성격이기는 해요. 다만 이 소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좀 주의하셔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이기적이고 냉정하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사건의 양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요. 까마귀가 시체 쪼아 먹는 거 봤죠? 이 시체 누구 시체? 네, 현중이의 시체였습니다. 자, 김일등병은요. 돌을 던졌죠. 돌을 던지는 걸 통해 봤을 때 현중이에 대한 뭐가 있어? 동료애 또는 인간애가 있죠. 하지만 도로 들어 누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죽음에 대한 뭐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자, 가볼게요. 먼 곳에서 포소리가 들리는데 자, 아군의 포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을 찾고 싶어 했어. 저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희망이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다시 어때?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아군의 포소리는 사실 지속적인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었나요? 아니야. 오히려 지속적인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었어? 개 짖는 소리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개 짖는 소리는 누구한테만 들렸어요? 그렇죠. 김일등병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야?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개 짖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두 번째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전히 못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 죽기 전에 노망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점점 개 짖는 소리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가? 절망이 뭐로 바뀌었죠?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도를 했어요. 안도를 해서 삶에 대한 온전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동시에 주대인은 사망하죠. 그러니까 주대인은 자기가 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누구를 살려주고 싶다는? 김일등병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던 거야. 자신의 삶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한 주대위의 의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드디어 깨달았겠죠. 왜냐면 자기 등에서 누군가가 축 늘어지는 걸 느꼈을 테니까. 그죠? 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주대위가 아래의 소재들을 듣고 생각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포소리입니다. 일말에 희망은 줬어. 아군의 포소리가.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뭐 했어요? 좌절했죠?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좌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었던 개 짖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김일등병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뭐 하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바로 여기. 포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상징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죠? 상징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유예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예랑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소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쉴게요.